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단체장을 초청해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올해 도정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와 함께합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사님 최근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데요. 이에 따라서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올해 들어 확진자가 늘었잖아요. 확산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은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가 요즘에 대단히 빠릅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100명 미만이었습니다만 이제는 1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곧 아마 3000명 정도까지도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방역 태세를 다시 전환하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확진자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자가격리 제도를 폐지하고 이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형 재택치료 제도도 도입해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우리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를 하는 방향으로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가치료를 재택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혹여 위험한 이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체계를 잘 잡아서 병원으로 신속히 연계시켜서 위험 환자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이렇게 전환을 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병상도 이제는 1,500병상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잘 방역 태세를 막아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혹여 타 지역을 갔다 왔거나 몸이 조금이라도 감기 증상이 있으면 감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의 말씀처럼 이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께서도 방역 수칙을 좀 더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이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 10위를 기록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인 거죠? 예, 작년 말에 이제 2020년도 지역 총생산 그리고 개인 소득 이런 부분이 발표가 통계청에서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도의 총 생산은 78조, 약 1.5% 정도 증가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 소득이 지금까지 전라남도가 좀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7위를 했었는데요. 2020년도 그동안에 순위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서 2020년도에는 2,010만 원으로 전국 10위권에 랭크가 돼서 도민 소득이 그만큼 이제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전라남도 예산도 7조대에서 11조로 이렇게 늘어난 바도 있고 또 국고 예산도 증액이 된 바가 있고 또 지역화폐를 그동안에 많이 1조 이상 매년 발행을 해서 지역화폐도 이렇게 늘어났고 돌봄 서비스랄지 농업 또 건설 경기 이런 면에서 진작이 된 바가 있어서 도민 소득이 늘어났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도민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니 이게 바로 또 전남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좋은 소식에 이어서 또 많은 기대를 받는 게 있는데요. 오는 3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문을 엽니다. 사실 대학 유치부터 개교에 이르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개교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대학을 만드느냐 이제 이런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세계적인 첨단 과학 기술이 지배하는 이런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이렇게 분야별 첨단 공과대학을 만드는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의 에너지 공과대학, 세계 유일의 에너지 산업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이렇게 설립되게 됐는데요. 지난해 3월 달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이 통과돼서 사실은 탄력이 붙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서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등록금, 기숙사비 다 이제 면제되는 거고 또 생활지원금도 학부는 30만 원, 대학원생은 130만 원 내지 160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미국의 MIT 대학이랄지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하고도 연계해서 앞으로 이제 첨단 과학, 특히 에너지 분야 특화 대학으로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안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지난해 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그때 지역균형 뉴딜2 1호 행사라는 행사를 전남에서 처음 갖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준비를 해오고 특히 어민들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집저가 단지 이렇게 대단위 단지로 할 때는 REC 인센티브를 더 많이 부여해서 우리 어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이렇게 보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8.2 기가와트 이제 12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남형 상생 일자리 이제 이렇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8.2 기가와트 중에서 1기가와트를 먼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금년에 첫 스타트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해상 풍력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재생 에너지도 확충을 하면서 또 풍력 기자재 산업을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 하나로 키워갈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전국에는 이제 수소 산업도 함께 연계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수소 생태계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정부의 산자부 2차관이 직접 나서서 여기 TF 회의를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 노력이랄지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상풍력 발전이 이제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게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또 눈에 띄는 것이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입니다. 전남과 광주를 넘어서 영남 지역과도 협력할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요즘에 이제 화두가 초광역 협력 사업 또 국가 균형 발전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말고 제2 국무회의다 이렇게 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들과 지방자치단체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회의와 함께하는 회의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인데요. 금년 1월 13일 날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주재 안건이 초강력 협력 사업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그걸 통해서 이제 지방 소멸 위기도 극복하고 앞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강력 협력 사업들이 예를 들면 부울경도 있고 또 대전권, 충청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저희는 광주, 전남권 이렇게 해서 이제 초강력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 남해안 남부권 초강력 협력 사업을 제안을 하고 또 건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광주, 전남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까지 포괄해서 남해안 남부권을 하나의 초강력 협력 사업 대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해안 남부권이 과거에는 서로 경제적으로 연관성도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모든 게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일극 체제로 변하다 보니까 그동안 소원해진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남해안 남부권 하나의 광역 경제권 또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고
교통도 여건도 지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을 잘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남해안 남부권을 개발하고 그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균형 발전도 되고 영원한 화합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데요. 이제 요즘에는 조선 산업도 이제 경남권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전남도 서남권을 중심으로 조선 산업이 있는데 이런 조선 산업도 이를테면 첨단 이렇게 친환경 조선 산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협력할 수가 있고 또 우주 산업이랄지 또 탄성 소재, 에너지 이제 이런 부분 우주 산업은 창원과 우리 공홍 우주 발사체 사업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산업도 할 수 있고 탄성 소재라는 것은 이제 이 고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첨단 소재인데요. 우리 여수 국가산단, 광양제철 또 경남권의 여러 가지 이런 기계, 첨단 기계 이런 부분을 다 결합해서 새로운 소재 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남해안 관광 벨트는 누구나 다 정말 이 사업을 앞으로 우리 새로운 성장 동력, 남해안 관광 개발이 우리나라의 중심 프로젝트가 돼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안 남부권을 하나의 관광 벨트로 묶는 거 이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광주 전남은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그런데 영호남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게 지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무엇보다 관광, 굴뚝 없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 남해안 관광을 하나로 묶는 글로벌 해양 관광 벨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좋은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한국의 남해안은 이태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해양 관광으로서는 세계 제일 가는 그런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또 관광 명소도 많지만은 특히 전라남도는 또 음식으로도 세계적인 이 한국 K푸드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좋고 경관도 좋고 그래서 남해안 관광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또 특히 이제 제주 관광이 그동안에 많은 주목을 받고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만은 이제 수용 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주까지 포괄해서 남해안 남부권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뭐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지만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제대로 활용을 않고 개발을 안 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해안 남부권을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 글로벌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전라남도는 이미 그 계획에 착수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하나가 이제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을 포괄하는 남부권 관광 개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전라남도가 먼저 제안하고 주장을 해서 이미 이제 기본 구상 단계는 국가에서 수립을 했고 올해부터는 이제 기본 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제 6,800억 정도를 5개 시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요. 다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 규모가 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 규모를 최소한 2조 정도 사업 규모로 이렇게 크게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해양 관광, 또 내륙 관광, 또 영원한 화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정말 이 풍부한 맛과 자연경관, 역사, 문화, 또 요즘에는 우리 전라남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관광 자원화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제 5개 시도가 함께 초강력 협력 사업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에 이제 전남, 경남, 부산을 함께 해왔거든요. 거기에 광주와 울산을 더해서 초강력 메가시티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전남 관광이 예전부터 자연 자원이 훌륭했지만 이게 덜 알려진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어떤 초강력 계획을 통해서 전남 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오는 3월 또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 지역 주요 현안이 담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약에 좀 반영이 돼야 그래도 사업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성과와 앞으로 준비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돼서 그것이 국정과제로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일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각 부처가 함께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각 부처를 설득하기가 훨씬 이제 쉬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요.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려면은 먼저 대선 공약에 반영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계의 의견을 취합을 했고, 또 교수님들이랄지 사계의 전문가,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 또 함께 우리 전라남도랄지 일선 시군하고 같이 다 협업을 해서 공통적으로 좋은 의견이다 생각된 것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전체 이제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과제를 68개 이렇게 과제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서울 제주 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하는 게 요즘에 하도가 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17대 대선 때부터 이제 이 부분을 제주도와 공동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건의한 바도 있었는데, 그 뒤로 제주도민들이 제주 제2국제공항이 먼저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답답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남해안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차원에서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가 빨리 완성이 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전남에서 제주까지 해저 고속철도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대선 과제가 대선 공약이 안 되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국정 과제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국가적 과제로 추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친환경 교통 이동 수단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비행기는 탄소 배출이 철도의 20배 정도 이렇게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근거리는 철도로 이동하도록 권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제주 간 거리는 철도로 이동해야 되는, 앞으로 기후 환경에 맞춰서는 그런 거리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고속철도를 놔야 되고, 이미 우리 국내가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달빛 내리척도 하면은 대구 경북에서도 제주 가는데 굉장히 쉽게 올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남해안철도 또 경전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완공되면은 2시간대 되면은 부산에서 목포 오니까 20분이면 제주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시간, 3시간 안에 전국 어디서나 제주를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 해외 관광 자원 면에서도 제주도가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이 멋진 남해안에 함께 이렇게 분산 수용이 된다 하면은, 저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제주도와 남해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여러 사업들과 계획들까지 오늘 지사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과 도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어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에 대처해 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잘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상을 하루빨리 극복을 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한 가운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미래 100년을 준비해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가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전라남도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는 전라남도로 오십시오 하는 전라남도 방문을 해도 앞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코로나 상황 힘내시고 다 함께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 두루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도 말씀해주신 다양한 여러 도정 목표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크고 작은 결실을 맺었는데요. 올해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전남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